안녕하세요. 오늘 축구 김정입니다. 겨울이적 시장 막바지에 황희찬 선수의 웨스트햄 이적설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분데스리가 전문가 골닷컴 김현민 기자를 모시고 한번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예. 네. 황희찬 선수의 임대 이적설이 뜬 언론사가 어디고 이게 믿을 만한 소스인지 이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 웨스트햄 그 임대 이적 얘기가 나왔던 거는 빌트지에서 나왔었고요. 빌트.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키커지에서 예 추가 보도를 한 거죠. 자기네들 이제 소스에 따르면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키커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도하면서 라이프치히 단장이 크래시하고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황희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은 뭐 지켜봐야 된다. 좀 그런 식의 항상 그 통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확답을 내리지는 않은 거죠. 예, 근데 대화가 있는 건 맞긴 한데 이적 얘기가 있을 때는 양쪽 보도를 양국가 보도를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영국 쪽에서는 크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공격수를 영입하려는 건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알레 선수가 있었는데 아약스로 갔잖아요. 네네. 그 포지션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웨스트햄은 또 링크되는 공격수들이 있긴 하거든요. 황희찬 말고도 이제 네. 오드와르하고 저기 그 셀틱에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하고 이적료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웨스트햄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셀틱에서 원하는 금액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희찬 선수 넘어온 것 같거든요. 상황이. 예, 여태까지의 그냥 대략적인 그 언론 보도들의 추이들을 보면은 예, 그거는 조금 그가 협상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 시점은. 사실 네. 이적 시장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급한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당초에는 마인츠 같은 팀들도 좀 이름에 올랐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마인츠 임대가 그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금액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비를 어느 정도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인츠는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연봉도 맞춰줄 수 있을지 여부도 또 상당히 크잖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상위 구단일수록 연봉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선수들이 마인츠는 또 그걸 봐야 돼요. 마인츠가 원래 그러니까 그 결렬됐다는 얘기들이 나오던 시점이 분데스리가 잔류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승점 7점으로 상당히 밑에 추락해 있는 상태였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라이프치히한테 이겼잖아요. 네. 라이프치히한테 이기면서 아직 그 잔류권하고 승점이 7점 차가 나긴 하지만은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잖아요. 분데스리가는 16위. 네. 켈른하고의 승점 차가 5점밖에 나지 않고 있거든요. 다음 시즌 2부 리가를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분데스리가 잔류를 위해서 조금 배팅을 할 건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마인츠도 공격수 보강이 필요한 건 맞아요. 주포인 마테타가 저기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메울 필요성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참고로 켈른 얘기도 있습니다. 켈른까지 세 팀. 네네. 이제 그가 아마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팀들이 달려들 거예요. 공격수가 급하고 당장에 성적이 필요하고 돈을 쓰지 않으면서 영입할 수 있는 선수. 네, 그게 바로 황희찬인 건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이프치히에서 황희찬 선수가 자리를 못 잡은 거. 이거 상당히 굉장히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을 텐데 좀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그 상황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황희찬 선수가 그가 포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개막전 교체 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버쿠젠전에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출전을 했거든요. 그 시간을 늘려 나가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적응해야 될 시기에 그때 이제 요나단 타 선수한테 경기 막판에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좀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터치라던가 움직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무뎌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어쨌건 조금씩 올라오나 싶었을 때 다들 아는 그 감염병에 그 11월 중순에 걸렸었죠. 예, 그래서 나겔스만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황희찬이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 증상이 너무 심해서 첫 7일 동안은 거의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 2020년 안에는 못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팀에 적응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악재가 겹쳤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사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컨디션이 좋았다면은 성공할 수 있었나? 뭐 전술적인 면에서 라이프치히랑 저희가 처음에는 황희찬 선수가 잘 맞을 것 같다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일단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진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초반에 자리를 잡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자신감이 무너진 부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었을 때
터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전 그러니까 그 라이프치 쪽에서 황희찬 선수의 임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가 너무 자신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라이프치히가 현재 공격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베르너를 보내고 나서 여러 선수들을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가 황희찬, 세룰로스, 그리고 저스틴 클루이베르트, 그리고 기존의 포울센양, 포르스베이랑 올모까지 공격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베르너처럼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다 하는 선수도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 그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황희찬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다면은 시즌 끝까지 안고 가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있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환경을 바꿔서 조금 분위기 쇄신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다음에 거기서 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이게 오히려 라이프치히에서 황희찬을 믿기 때문에 내린 결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죠. 왜냐면은 저희의 바람. 시간이 네.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한 시즌 만에 선수 포기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일반적으로 있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영입한 선수들 그쵸. 최소가 1년 이상은 보니까 예.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지금 이적 시장이 며칠 안 남기도 했고 현재까지 나온 보도들을 봤을 때 황희찬 선수가 2월부터 새로운 팀에서 뛸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7월 정도는 최소 될 7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는 임대를 할 것 왜냐면은 같다. 네네. 예, 어쨌건 인기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프치도 진지하게 임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웨스트햄일 거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웨스트햄은 오드와르 얘기도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웨스트햄의 1순위는 어쨌건 오드와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웨스트햄이 거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어디론가는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임대를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가는 게 낫다 현 시점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황희찬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지금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겠네요. 가자마자 찾아온 이 악재를 어떻게 이겨내야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뭐 함부르크 시절에도 큰 부상을 겪은 이후에 약간 아쉬운 모습 보인 모습이 있어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우려가 있다. 하지만 뭐 한번 겪었던 일이니까 또 워낙 또 멘탈 좋고 또 실력이 있는 선수니까 잘 이겨내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면은 다음에 또 분데스리가나 뭐 관련 이슈 있을 때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